그 은한 해외여행이나 기분 내는 외식도 포기하면서 지난 10년간 허리띠를 졸라맨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노력 끝에 5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돈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몇 번씩 확인한 아주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성취감과 행복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수년간 소송에 시달리다 결국 수주에 남은 것은 1억 원이 채 안 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등기 시스템의 허점이 이분의 10년 시생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100날 확인해도 전 재산 날릴 수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제도의 치명적인 허점, 그리고 내 돈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연은 실제 지난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이런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 등본을 믿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부동산 등기부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했다고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깨끗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믿고 매매나 전세 거래했다가 거의 전 재산을 잃는 사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못 믿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해야 하나 싶은데 매수인이나 전세 세입자가 나름 열심히 대비하더라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그나마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사례입니다. 어떤 치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자식으로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임감도장과 임감증명서를 가지고 어머니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1매수인은 한 2년 보유하다가 이 부동산을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현재 제2매수인이 소유자이고 이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2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 소유자였던 치매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남자 형제가 어머니 재산을 무단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안 딸이 제2매수인과 제1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심한 치매였는데 아들의 범죄 행위로 어머니 재산이 매각됐으니 당연히 이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2매수인입니다. 어머니와 제1매수인의 매매 계약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지만 제2매수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2매수인은 깨끗한 등기를 보고 제1매수인과 거래를 했는데 만약 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제2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잃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법은 제2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제2매수인은 제1매수인에게서 매매 대금을 돌려받고 제1매수인은 원래 매도인, 즉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서 매수 대금을 돌려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어머니 매매 대금을 가로챈 아들이 해외로 도망갔다거나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면 그리고 제1매수인도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2매수인은 깨끗한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되고 매매 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법적으로는 의사력이 없어 무효인 거래에 관하여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긴 한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려면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하죠. 이 상속 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다룬 상속 소송 중에는 중증 치매 상태에서 재산이 처분된 이후에 상속인들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이 덜어 있습니다. 실제로 망인의 의사 무능력을 입증하여 제2매수인의 등기를 말소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제2, 제3 매수인들은 고스란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잃는 손해를 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이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것을 신뢰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제2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매매 계약 단계에서 지금 매수인의 이전 소유자까지 확인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에서 제2 매수인은 제1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거는 등 매매 대금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송의 원고인 딸과 일단 협의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 사연은 이 영상 초반부에 소개했던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10년간 모은 5억 원이 단 1, 2년 만에 80% 이상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분은
현행 등기 시스템의 희생자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10년간 알뜰살뜰 5억 원을 모은 분이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제한 사항이 없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집을 구입하고 드디어 평생의 소원을 성취해 행복해 있던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어떤 은행이 근저당권을 회복하라는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 매도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소는 실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됐는지 은행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출된 등기 신청 서류만 보고 형식적으로만 판단해 말소 등기를 해주면 끝입니다. 이를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은행은 자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를 그 당시 바로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현재 소유자인 이 사건의 당사자에게 근저당권 회복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안의 주인공은 3심 대법원까지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대법원은 결국 은행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안의 당사자가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를 했더라도 국가가 이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희생한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은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배당된 돈은 불과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은행과 소송하느라 쓴 소송 비용까지 생각하면 실제 손에 쥔 돈은 1억 원이 훨씬 안 되었습니다. 이전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권리는 있지만 은행 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재산을 남겨뒀을까요?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일단 대부분 부동산 거래는 안전합니다. 은행의 대출금 상환 완료 확인서 같은 문서를 위조하는 사안은 극히 이례적이니까요. 그러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입장이 유지되는 이상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문서 위조 등 범죄 행위로 작출된 등기부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매수인 또는 세입자는 전 재산을 잃을 위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수 대상 또는 전세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때 꼭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발급받아 보시죠. 만약 이 부동산의 가압류나 압류 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가 여러 번 반복된 이력이 있다면 일단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거래는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둘째, 사실 이 정도까지 하셔야 하나 싶은데 부동산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력이 있다면 근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되었는지를 크로스체크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은행이 이러한 정보를 매수인 또는 매수 예정자에게 제공할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고 그나마 매도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매도인의 체납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안하다면 권원보험도 생각해 보시죠.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어차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신뢰했다가 낭패를 보더라도 매매 대금을 회수할 수만 있다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정말로 전 재산을 공중에 날릴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보험으로 매매 대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깨끗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신뢰했다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경수 변호사의 상속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